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번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하다가 이제 끝이 났거든요. 요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제도,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좀 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책은 43쪽이고요.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 특성, 시험 문제 슬슬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예측 불가능성 했고, 외부 효과 했고,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 공공재정 성격까지 다 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자, 이거는 누구랑 정보가 비대칭이냐면 공급자하고 그다음 우리 국민들 간의 정보가 비대칭이죠. 누가 더 많아요? 공급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무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무지니까 누구 마음대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겠지. 그래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 또는 전문가가 지배한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수요를 유인해나는 거죠. 공급 유인 수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유인 수요 현상. 자,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뭐 이거 치료 방법은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우리는 거꾸로 물어봐요.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국 공급자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죠. 이게 공급자가 수요를 유인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의료는 처음 스타트는 우리가 해. 근데 이걸 끝내는 거는 공급자가 끝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급자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 이제 비영리 동기입니다. 자, 우리는, 의사들이 의료기관 차리면 돈 엄청 많이 벌던데요. 그래도 비영리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리 의료기관은 정말 화려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비영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의료인에게는 영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쟁이 제한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의사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법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독과점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렇게 독과점이 형성되니까 어때? 가격 누구 마음대로야? 공급자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쪽 가시면 가격 인상에 매우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탄력적인 게 있고, 이것도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비탄력적인 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탄력적인 건 뭐냐면 사치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치품. 그러니까 명품 가방 같은 경우. 요거를 이제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명품 가방이 올라가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렇죠? 명품 가격이 떨어졌어. 명품 가격, 진짜 명품인데 하나에 10,000원 안 돼. 저도 살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따라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좀 커. 이건 탄력적인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필수품. 예를 들어 우리가 요새 이제 쌀이 필수품은 아니지만 쌀이 필수품이라고 합시다. 그럼 쌀값이 올라가. 그래도 우리는 사요. 우리는 쌀을 먹어야 되니까. 쌀값이 내려가. 그래도 우리는 살 것만 산다. 이거 보시면 돼. 결국 이 필수품은 그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우리는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건의료 서비스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 이런 거죠. 뭐 이거 뭐 하나 치료하는데 1,000,000원 주세요라고 하면 1,000,000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독과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 마음이야. 그래서 비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기에 쑥 나오면 답은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좀 이해가 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소비적인 요소와 투자적인 요소가 믹스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뭐 100살 되시는 분이 이제 병원에 왔어. 치료를 다 해줬거든요. 그 다음날 노환으로 돌아가셨어. 이거는 소비적인 요소죠. 그죠? 근데 젊으신 분이 치료를 다 받고 그 다음날 직장에 가. 그럼 이거는 투자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적인 요소와 투자적인 요소가 믹스되어 있는 게 보건의료 서비스. 네, 맞아요.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거 아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인적 서비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노동집약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특성은 이해만 좀 하시면 된다라고 했고, 뒤에 가면 또 있을 거예요. 치료의 불확실성. 맞죠? 제일 억울한 게 그럴 것 같아요. 치료 다 뭐 수술 들어갔는데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나올 때 돌아가셔서 이제 못 나오는 경우, 병원에 이럴 경우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고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생산물로서의 보건의료 교육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생산물로서의 보건의료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뒤쪽보다는 앞쪽에 좀 포커스를 둬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맞아 이거는 사회경제 특수 맞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건 이제 WHO가